유리님들, 요즘 손톱 유심히 본 적 있으세요? 손톱이 얇아서 찢어지거나 세로줄이 생겼거나 아니면 색이 예전까지 않다면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내 몸속의 영양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톱을 보고 어떤 영양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박사님, 손톱으로 정말 영양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하지만 이제 피부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손톱을 보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손톱을 보면 종이짝처럼 잘 찢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철분 부족을 의심할 수 있어요. 철분 부족이요? 네, 철분은요, 산소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직이 빠르게 자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질이에요. 특히 40대 이상 여성분이나 또는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분들한테 철분 부족이 많이 나타납니다. 철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비스글리시네이트, 그러니까 글리시네이트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철분이 훨씬 더 속쓰림도 적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변비에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톱에 보면 이렇게 세로줄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네. 이게 나이 들면 생긴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로줄이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네. 조금 생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세로줄이 굉장히 진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우툴두툴할 정도로 그렇게 세로줄이 깊이 생기시는 저 분들이 그래요. 문제가 돼요. 예, 이럴 때는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세로줄이 있으면서 피로가 너무 오르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비타민 B7, 비오틴이 부족하거나 또 이거와 더불어서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 친구는 또 이렇게 손톱의 가운데가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스푼형 우리가 손톱이라고 얘기해요. 손톱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런 스푼형 형태는요, 우리가 철분과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2,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저하가 됐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철분이 부족하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수분형이다라고 한다면 붉은 고기를 좀 더 많이 드시고요. 어떤 분들은 고기 섭취가 좀 어려우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때는 철분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주님 손톱은 어때요? 제 손톱은 정말 느리게 자라는 것 같고요. 가끔씩 하얀 반점 같은 게 생기긴 해요. 하얀 반점이요? 박사님, 그럼 이럴 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장이 좀 더 느리면서 이제 한 반점이 생긴다. 이건 아연 부족일 수가 있어요. 아연은 우리 손톱의 주성분인 케라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손톱이 불안정해서 이제 하얀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다 비오틴까지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잘 안 돼서 손톱이 빠르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톱 성장을 도와주는 비오틴과 그 다음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굴이나 고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좋겠고요. 이게 식단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제로 이거를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근데요. 저는 비타민 C와 D를 이미 먹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타민 B까지 이거 추가하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D 먹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연을 더 먹는다 라고 하시면요, 아연을 먹을 때는 철분하고의 서로 인터액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띄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철분 영양제가 의외로 안 맞는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먹어야 좋을 것 같아요, 철분은. 맞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먹으면 또 흡수율이 굉장히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서 훨씬 더 철분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신 영양제가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연과 철분은 같이 먹으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하나가 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띄어서 먹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아연과 결합을 하든 또는 철분과 결합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침 후에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아연을 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후에 철분을 따로 먹는 게 훨씬 좋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철분을 하나 먹으면 그냥 흡수가 잘 안 되니까 비타민 C 공급이 될 수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비타민 C와 비타민 C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한두 주 있다가 이제 손톱이 변화되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한 몇 달은 꾸준하게 드셔야 됩니다. 박사님, 근데 요즘에 저도 젤 네일을 했지만 젤 네일 때문에 이렇게 손톱의 상태를 볼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다 커버가 됐으니까 못 본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손톱 옆이나 큐티클이 이렇게 잘 큐티클. 찢어지시는 분들 이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비타민 B군이 아. 부족하니까 그걸 네. 좀 더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족한 게 많네요. 젤 네일이 자주 이렇게 떨어지고 유지력이 줄어드는 건요. 이제 아연 부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 부족이 있을 때는요, 손톱 성장이 좀 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울퉁불퉁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젤 네일을 이렇게 띄었을 때, 내 유단히 손톱이 얇아졌다. 그랬을 때는 철분 부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왜 손톱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훨씬 더 적으니까 조금밖에 못 가지니까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잘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흡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손톱의 변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